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재향군인의 날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과 희생용사들을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미국 번영의 토대가 됐다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은 미국인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은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노병과 가족 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11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와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한 노병들. 90을 넘긴 노병들에게 때론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쟁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trouble with it because so many reminders. We had to go, so I went without any negative attitude toward it, and so I did my share and came home. I made it home okay.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장은 자유는 거저 얻는 공짜가 아니라며 한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되새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Let America know who you are and what you did for freedom. I'd like to say it's time that we renewed the veterans' pride. 주한미군 출신 아버지를 둔 11살 소녀는 손수 감사카드를 만들어 노병들에게 건넸습니다. 6년째 이곳을 찾은 소녀는 자유를 지켜준 용사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자 노병들을 감격했습니다. And I want them to cherish cards and feel thanks and to give from the youngest generation to the greatest generation. And I will continue doing that. 참석자들은 자유 수호를 위해 몸바친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미국의 번영은 자유의 이름으로 한국전쟁 등에 참전한 재향군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o every veteran here today and all across our land, you are America's greatest living heroes, and we will cherish you now, always, and forever. 그러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미국인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미국 상원에 한국전쟁 등 참전 미군 용사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크라포 의원과 민주당의 진 샤인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실종용사 기록수집서를 신설해 관련 기록을 통합관리하고 모든 연방부처는 관련 기록을 이 기관에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스티브 린치 의원이 지난 8일 연방정부 폐쇄 시 유해 발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30명의 북한 의사들의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세네갈에 입국했다고 하는데 외화벌이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게시된 세네갈의 한 인터넷 기사에 아시아계로 보이는 의료진 여러 명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소아와 심장, 산부인과, 치과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출신 의사 30명으로 세네갈의 티바운이란 도시에서 의료 활동을 벌였습니다. BOA 취재 결과 이들의 국적은 북한으로 지난 8월 세네갈에 단체로 입국한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약 3개월 만에 지역 언론에 등장한 겁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북한 의료진들은 현재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세네갈에 머물고 있지만 이들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입국했고 현재 상업적인 의료 활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에서 활동했던 제재 전문가는 11일 B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제재기관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자원봉사 형태의 지원 활동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비 등의 거래가 있다면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의사가 부족한 우간다와 네팔 등의 국가에 의료진을 파견하며 외화를 벌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네팔에서는 의료시설을 운영하던 북한 의사들이 잠적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팔 정부는 10월 말까지 북한 병원을 비롯해
북한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통보했지만 이 병원은 문을 닫은 뒤 의료진 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과 노동 허가증 갱신을 금지했습니다. 또 다음 달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다음 달 22일까지로 예정된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 제출이 미비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오는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명시하고 지난 3월까지 이에 대한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과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국을 지목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93개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2개 나라로 유엔 주재 스웨덴 대표부는 지난달 말 제출한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10월 현재 자국 내 북한 국적 거주자와 송환 대상인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일 갱신한 유럽연합 통합금융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3년 전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 제재 대상 개인은 3.6배, 기관과 기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당시 38명이었던 제재 대상 개인은 137명으로 3.6배 늘었고 39곳이던 기관과 기업은 84개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2017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